비대위원장 그럼 누가 될까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김한길, 인요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김한길, 인요한이라는 후보군이 나오는 이유는 다 윤석열의 그치. 결정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떻게 예측했냐면 인요한, 한동훈 그러니까 인요한 비대위원장, 한동훈 원희룡 선대위원장 그리고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김한길 비대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툭 튀어 올라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온다면 직접적으로 직할 통치하겠다. 그래서 아마 선거를 진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좀 또 숨어 있나? 이 특수부의 성깔처럼 누구를 또 하나 작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김기현이나 장제원이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지자면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준석이 말 잘했어. 이 서울 시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당신이 국민의힘 싫어하게 된 이유가 김기현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김기현 때문에 국민의힘이 좋아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단 김기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잘 몰라요, 많은 누군지. 국민들이. 당 대표님도 몰라. 당 대표 윤석열 아닌가요? 지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기 그 김기현이란 이름으로 저 성우도 계세요. 유명한 그분이 누구냐면 그저 제5공화국에서 네. 장태환 장군 역할을 했죠. 예. 너희 대갈통 다 빠개버릴 거야. 전두환 이거 대갈통 빠개버릴 거야. 예. 그 뭐 이렇게 그 기본이 장포, 장대하고 장포스. 목소리 아주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 양반하고 김기현하고 이제 어떤 김기현이 더 당신에게 익숙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성우 김기현 예. 씨가 이 사람을 더 유명하고. 더 유명합니다라고 아니 할 거예요. 오죽하면 정진석 의원이 여기 김기현 당대표님도 섬명을 하잖아요. 이분이십니다, 우리 당대표가. 그러니까 수재 현장 가서 네. 수재민들이 못 알아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김기현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못 못 알아들었어요. 예, 못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에이 왜 나를 몰라봐요. 에이 너무 섭섭하네. 맨날 망가고 그래요. 막 이러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우리 제목이 윤석열이 대들다가 비참히 물러난 김기현 보니까 김건희에 대들다가 비참하게 물러난 윤석열도 떠오르고요. 앞으로 그런 제목이 붙을 수도 있다. 그렇지. 예, 그다음에 다음은 누구 차례니까 이제 또 이 변희재 대표나 그분들의 분석에 하면 끊임없이 윤석열에 따른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책임은 그렇지. 김건희와 윤석열은 신기가 있고 도삭기가 있고 절대 무오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교만한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 책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략적으로라도 김건희가 저 총선 전까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수순은 생각할 수조차 안 없다.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김건희에 대들다가 비참히 물러난 윤석열로 바뀌고 윤석열 정권이 치부가 아마 김건희 쪽에서 터져나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아, 김건희가 그래서 안 그렇다. 된다고 보고. 사실 그 있잖아요. 그 뭔가 차압이 들어올 때 그 전에 그 아내한테 재산을 다 옮겨놓고 이혼을 하면은 그럼 다시 나중에 합쳐지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 말하자면 진짜 그 위장 이혼하려고 해서 이혼했는데. 이혼한다 위장 이혼을 했지만은 그게 진짜 이혼으로 간다는 거야. 예. 그걸 알겠지. 예. 김건희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자기 감옥 가주는 일은 그래서 없을 것이다. 지금 저희 코드가 예를 들어 지금 만들어질 비대위가 이게 이제부터 김건희 비대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비대위. 왜냐하면 김건희가 또 개입하겠죠. 계속 사건 사건이 앞으로 이제 특검법 통과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지. 네. 계속 아마 특검법 이후에 무슨 일이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 의견이 왔을 때 국민의힘을 꽉 잡아두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네. 김건희를 살리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 판단을 했을 때 이탈표가 20표 이상 안 나올 이탈표가 것 같아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캐비넷을 적어도 한 20개는 까야 될 것 같다. 검찰에서. 그렇게 까서 정리를 안 시켜놓으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정도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아마 술 먹으러 가면 아마 애팔 막 별 얘기가 다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누군가 비대위 체제에서 억누르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은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그래서 아마 비대위가 어쩌면 김건희 비대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지금 또 특검법도 있겠다. 그 이 비대위를 네. 자기 그 이른바 네. 장중 아래에 두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고. 그래서 어떤 특검법 그 표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표로 이제 가결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네. 저는 분명히 저기 거부권이 행사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정도 그랩은 하거든. 예. 그쵸, 그 그쵸. 김건희가 저 윤석열을. 그래서 이미 네. 지금 나오는 분석들도 이번에 윤석열 뭐 대노했다느냐 계속 나오는데 경로. 대노 또 이게 왜 이렇게 그게 화를 전부 다- 짜주네? 전부 다 이 거부권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될 때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제의가 안 되도록 하는 체제로 오로지 윤석열이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어긋남이 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당하고 상당한 유력간, 찐핵관들이 교감한 것 같아요. 느닷없이 박정하라도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국민의 의원들이. 박정화 대변인 말씀. 예, 박정하 대변인까 다 보면 그 양반 좀 합리적인 양반이 그런 책 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어요. 뭐 말로는 저기 선거 앞두고 계속 국민의힘을 괴롭힐 거다. 특검이. 정쟁이 예, 정쟁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이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많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윤석열, 김건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비호받으려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는데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에서 요청하는 걸 수용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벌써 당에서 바람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저기 많은 평론가들은 거부권 행사 못할 것이다. 그렇게들 예측했어요. 박주민 아니. 의원 포함해서. 전혀. 근데 무조건 거부권 할 거예요. 초장부터 무조건 행사합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예언을 네. 했습니다. 여러분 저 기억해 그래서 주시기 비대위도 일면 진짜 김한길이나 이뇨한을 갈 가능성도 없죠. 왜냐? 이 사람들이 단도를 할 거예요. 나라님 윤석열을 중심으로 우리 뭉쳐야 된다. 그리고 나라님 김건희 윤석열보다 김건희 같은 거 야무지더라. 이님이 이뇨한이가 했잖아요. 남편처럼 거침없이 말하고 너무 박학하시더라 여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그 두 사람이면은 그 일단 비대위원장 세우면은 총선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네요. 근데 인요한하고 김한길이가 도대체 그 당에서 무슨 저기 로열티가 있다고 아니 대선 주자급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상대당은 저 이재명이라는 압도적 1위의 대선 후보인데 말씀하신 그럼 거기다 이제 원희룡을 비대위원장을 안 치냐? 제가 볼 때 원희룡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요. 윤이 원희룡은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지. 아유, 왜, 실수를 엄청 했는데. 왜요?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와서 실드 엄청 쳐줬잖아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거의 그쪽이 개고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백지화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서 시켜서 한 것 같은데요. 네? 쪽지를 꺼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읽으려다가 전면 중단하라고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전면 이렇게. 중단하라고 예. 요. 메모를 읽다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면 그 관련된 증언이나 뭐 이런 녹취 같은 게 원희룡 장관은 과연 모를까 이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있겠어요? 근데 원희룡 하면 양평고속도로 딱 떠오르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한동훈 하면은 술 안 먹는 윤석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뭐 그 얼굴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원양평 한건희 이렇게 되는 거죠. 임세현 소장님 많이 약해지셨네요. 한동훈이 무슨 술 안 먹는 윤석열이에요. 천하채약의 싸가지 식은방이 떠오르고 대신 김건희 얘기하십시오. 질문만 하면 그렇게 야당 이야기가 나오는 진무성 이야기 나오면 막 수십 년 전 사건까지 다 공개 갖고 와가지고 시대의 범죄자인 것처럼 짓거리던 자가 김건희 질문 나오면 제가 잘 몰라서요.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요. 이게 한동훈의 마지막 인상입니다. 인요한하고 김한길이라면은 이제 김건희가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뭐 이건 총선 필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왜 아예 천공을 비대위원장 하는 거 어떨까요? 그냥. 근데 이제 한겨레 기사가 나온 게 있잖아요. 한겨레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기현한테. 김기현은 거꾸로 내가 당대표 내려올 테니까 출마하게 해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에 엄청나게 경로를 해서 당대표도 너는 그만두고 출마도 하지 마. 라고 경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뭐냐면 김기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국민의힘은.
나름대로는 조선 그 홍위병들 모아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니까 못 믿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시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12월 5일 날인가 오찬했다고. 진짜 15분 얘기했대요. 김기현하고. 15분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게 써먹은 거지. 써먹은 거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실제로 뭐 당대표는 하지 말고 의원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아무렇게 써지고 우리 아무런 제의식이 없나요? 이거 탄핵 사유 아닙니까? 왜 정당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에 간섭하죠? 이게 근데 아무렇지 않게 기사가 써지고 왜 기자는 이거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습니까? 탄핵 사유죠. 당대표직을 네가 하라 마라 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사가 아무렇지 않게 써집니까?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왁자지껄 사장 오윤혜입니다. 스피스 100만을 향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정치판 뒷이야기를 풀어주실 단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박사님. 국방부 대변인 박사님은 뭐야? 전 국방부 대변인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오늘 유독 머리 헤어스타일이 멋있으세요. 짧게 잘랐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희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대표님도 훨씬 멋있으세요, 지난주보다. 지난주에 머리가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동안 머리 자를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너무 괜찮아요. 그런가요? 앞으로 딱 그 정도 기장으로 유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기장. 같아요. 기장 오랜만에 듣는 소리입니다. 기장. 네.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한 안쟁걸 소장님도 지금 막 도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분만 기다리시면은 우리 안쟁걸 소장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자칭 핵 인싸이시기도 하고 무슨 말 한마디마다 모든 언론에서 득필이 되기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여의도 등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네, 라고 하는데 어서 오시죠, 네 소장님. 네,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이분은. 더우세요? 서울의 봄 전두광. 네. 그다음에 검찰의 봄 어. 윤석열 한동만 생각하면 네. 자다가도 열이 나고요. 아, 예, 한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이거는 진짜 예. 그거 해야겠다. 피해 보상 청구해야겠네, 그럼요. 진짜. 그놈들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했습니다. 정신 건강이. 지금 한잔 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맥주 한 잔 먹었죠. 봐봐. 텐션 올리려고. 그렇군요. 역시 오늘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우리 예, 안진건 그럼요.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텐션 올리기 감사합니다. 위해서. 좋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여의도 등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아시죠? 이거 다 빈각이에요. 진짠가? 예, 진짜. 진짜군요. 자, 한동훈 장관의 먼저 오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 인터뷰를 하는 이 시점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님이시고요. 네. 그런데 야당을 향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발언들을 과거에도 많이 이게 멍청한 이게 민주당이야? 뭐라고 네. 했던가요? 이렇게 조금 너무 많이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도 사실 오늘을 위한 그러니까 여의도 입성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 또 굉장한 이혼과 불법 저질렀다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로 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본인 연락이 없다. 거짓말 너무 쉽게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경론을 붙일 정도면요. 아무리 후진 정당도 당사자한테 일주일 전쯤에 다 물어봅니다. 왜냐면 저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아니 망하겠죠. 막 경로를 했어. 막 일주일간 한 달간. 그래서 부승찬 선생님 우리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장이 연락을 했어. 네. 부승찬이 단칼에 난 국민의힘 안 들어가. 니들은 서울의 봄 전두광 후예들이잖아. 어디 독재정권의 후예들이 네. 그 당시 민정당사 자금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당 당사의 자금으로도 갔다는데 네. 나는 거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는 연락받는 거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다 미리 물어보죠. 의사는 있느냐고. 결정 날 수도 있다라고. 네. 두 번째, 과도하게 몸살이는 게 문제가 된다.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디스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네. 제가 여당 내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할 처지가 안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근데 디스를 하잖아요. 대놓고. 민주당에 대한 디스도 모자라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맞고 국민의힘까지 과도하게 몸살인 사람들, 많은 정보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명품백 물어보니까 네. 지난번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지가 대답 못 해갖고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짓말. 맞아,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 없어서 몰랐다. 당시 이미 언론보도 꽤 있었어요. 거짓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 물어보니까 그 기자를 모욕 주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질문해라고 시켰다던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네.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말 못할 자신 있습니까? 하면서 자, 그 기자가 민주당이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보이나? 예. 그리고 민주당이 제가 시킨 걸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오히려 이 이슈가 역풍이 있을까 봐 네. 가만히 있었어요. 기자들한테 질문해라 호소한 건 접니다, 저. 기자님들 뭐 하십니까? 이거야말로 기자들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사방팔방에서 매불쇼에서도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지금 포인트는 몰카 공작이라고 그다음에 단정지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이제 제가 다른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대단해. 네. 그다음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네. 그러잖아요. 네. 의례적으로라도. 아무리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나 그 저기 오야부흥이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런 이야기 하죠. 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고 몰카 공작. 소리를 몰카 공작이라고 부르고 그건 잠입 그 미국에서 허용되는 잠입 취재 탐정 취재 방식이거든요. 아주 취재가 완벽하게 막혀 있는 특수 권력자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그런 불법과 비리가 아주 심각했을 거라고 추정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네. 일종의 탐정 취재를 한 거고 아니 몰카 공작이라는 게 어떻게 카톡으로 저기 다 입증이 명품 됐죠. 사진을 맞아요. 보여주니까 그때만 냉큼 들어가는 게 어떻게 공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MBC에서 방금 안지건님 나왔다고 스픽스에서는 이제 그만 좀 짧게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몰카 공작은 잘못된 거다. 김건희를 고발하고 왔거든요. 네, 그 바쁘십니다. 자, 우리 부승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서 느끼신 바 일단 궁금합니다. 짜증나죠. 짜증난다. 일단 짜증나고 관심을 갖는 거 자체가 짜증나잖아요. 이 사람에게.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은 다 알다시피 관종이잖아요. 굉장히 네.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관심 종자고 즐겨요. 좋아해. 그러니까 아까 그 법사위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7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즐기는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국무위원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화면에 비치는 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짜증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발언 내용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네.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일단 정당 정치의 실종. 네, 그동안 그래도 뭐 권위주의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헌정사의 정당 정치가 이 심각한 굴곡 속에 있었지만 잘 유지되어 왔죠. 네, 그래도 지금 잘 유지되어 왔는데 그냥 정당 정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뭐 본인은 아바타가 아니다. 누구한테 맹종해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특검을 의회에서 다수당에 의해서 통과된 특검을 악법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경호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경호에 문제가 생긴 네. 그거를 공작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 잘못은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파렴치 범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이가 꼭 비대위원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발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꼭 만들어줘라. 좀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꼬꾸라지는 거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은 새롭게 네. 태어나야 된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네. 반드시 꼬꾸라져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 대표님.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 장 후보에 오르고 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국힘의원들 중에 대다수는 되게 찬성하고 예. 그리고 특히 허은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너무 일찍 꺼낸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국회의원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굴러온 돌이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 거죠?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비주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실제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데 보통 이제 대변인이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친윤이다 보니까 네. 친윤 성향의 대변인이 실제로 의원총회나 어떤 그 연석회 결과를 왜곡되게 알리고 있다는 게 불만이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들이 초선 의원이요. 영남 지역 초선 의원인데 물론 지금의 민주당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들 인생 이모작인 분들이에요. 이모작, 삼모작인 분들인데 이모작. 국민의힘 분들이 일모작, 이모작 농사를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네. 위에 사람 눈치 잘 봐서 한마디로 평생 동안 맹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의 의미인가요? 아무튼 좋든 나쁜 흥분 상태인데 관심이 많이 와서. 이건 제가 즐겨 쓰는 비유입니다만은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정신 상태가 네. 옛날 98년도 멕시코 월드컵 경기 때 네. 한국 멕시코전에서 선제골 넣은 하석주 선수의 그런 멘탈이에요. 저분이 이제 조만간 상대방 선수에게 쓸데없는 백태클합니다. 네, 그런 하석주 멘탈이에요. 선수가 한 골 넣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백태클에서 퇴장당하는 바람에 진짜요? 제가 3대1로 졌죠. 3대1로. 아, 진짜? 아, 참 그때 그 하석주 선수 멘탈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오버하고 네, 있다. 제가 보니까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예요. 아드레날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록집 해가지고 출판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는 등. 그런데 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최근에도 거취를 묻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였죠? 멍청아 이게 민주당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스투피드 멍청아라고 했죠.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네. 저는 요즘에 한동훈 장관을 보면은 네. 여성 연예인이 생각나요. 어떤 거 누구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면은 여성 연예인이 연상되는데 여성 연예인. 어떤 분이냐면 서인영 씨나 솔비 씨. 아 너무 그런 분- 솔직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보통 약간 싹수 없음 그런 걸로 좀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직설적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보통 메시지를 쓰는 사람인데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쓴 메시지는 본인이 쓴 것보다 어떤 기획사에서 써준 것 같아요. 기획사에서 써준 것 같은데 제가 네. 그 기획사는 정치 기획사보다는 연예인 프로모션하는 기획사에서 받아온 것 같아요. 그 멘트가. 그래요?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조 멘트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당 진출을 준비하는 국무위원 멘트가 아니라 네. 연예 토크쇼에서 상대방 디스하는 게 캐릭터인 그러한 분들의 캐릭터. 그러니까 이거는 멘트예요. 저도 되게 직설적인 편이지만 네. 너무 예의가 없고 국무위원이 네. 야당이면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혼자 궁금해하셔 약간 조롱하고 비꼬는 듯한 말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한 대응을 처음부터 좀 잘못했죠.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했거든요. 완전히 제압할 주만 됐으면 제압할 거리를 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하거나. 그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아니면 거리들이. 저 사람이 그냥 언론에 인사검증 다 실패하고. 언론에 나오는 걸 즐기고 조롱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장관 아예 안 부르면 돼요. 차관만 부르면 돼요. 장관 한동훈이라는 장관이 있어? 꺼져. 차관 나와. 아예 그래서 장관이 안절부절하게 말을 못하게 제압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네. 그냥 상대방 꼬리 잡아갖고 예를 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면 의원님 집 앞에 고속도로 뚫리면 수사해야 됩니까? 아 진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지직 의원이 10분간 브리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우와. 장관님 그래도 이게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왜 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까? 의원님은 제 입장을 모르시는 분이? 그럼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런 얘기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월급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수준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심각하네. 완전 제압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할 기회를 안 줘버렸어야 했는데 처음에 섣불리 제압하려다 기회를 줬다가? 실패했거나 완전히 오히려 대치기 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한동훈 씨의 길을 살렸는데 저는 그 우리 국민의힘을 탈당한 신인규 변호사가 한동훈을 장관을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네.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 중에 법무장관은 법과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는요. 네. 수시로 헌법과 공무원법과 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책 중립으로 임한하고 네. 정치운동이나 선거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국민열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팬미팅하고 팬사인회를 하고 출장하면 바로 복귀하게 되는 복무 규정을 어기고 3시간 어긴 다음에 그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면 네. 수수료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국민열세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사전선거운동으로도 고발해놨는데 오늘 정말 저는 최악의 멘트가 네. 너 윤석열 아바타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법조 기자들은 완전히 검찰에 장악돼가지고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네. 정치 기자들이 나름 열심히 물어봤어요. 우리 기자님들이 애써 주셨어요. 질문을 제대로 못한다는 제가했더니 그 이재명이나 그런 우리는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거기 또 야당 대표를 언급해요. 네. 지금 여러분 한동훈이는 국민의 혈세로 세금을 받고 있고 오늘 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사님과 세금 그 기름과 자동차로 이동했거든요, 국회로. 아,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는 정책인 질문이 나오면 보통 옛날에 전두환 치하의 법무부 장관도 네. 심지어 이건 법무부 장관이 대답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을 관하는 입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옛날에 법무부 장관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답변이 적절치 않다. 제가 답변하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 오늘 또 그냥 이재명과 송영길에 대해서 유혹을 엄청 한 거잖아요. 네. 아니, 이 사람은 그럼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원장인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근데 그걸 국민 열세를 받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은 범국민을 향한 메시지보다는 본인을 지지해주는 네.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일단 초기부터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네. 이재명 당대표를 그냥 계속해서 몰아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었던 거죠. 그 에너지가 뭐냐면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받는 에너지, 윤석열의 한 50% 정도의 에너지를 계속 받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50%면 뭐 한 16%, 17% 정도의 에너지를 받고 가니까 결국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재명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이재명을 공격해서 이재명의 그것밖에 에너지를 얻고 없군요. 이거를 해서 이제 이거 정말 괜찮네. 먹히는구나. 내가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만한 에너지가 없네. 하지만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네.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네. 이재명의 에너지는 딱 끊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떨어져요.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관심도와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당대표만 가지고 자기가 에너지를 뽑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기생했던 이재명 에너지를 통해서 근근히 유지됐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시간은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1년 넘게 지금 이끌어왔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낮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네. 이 한동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딱 가는 순간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국우 그냥 이재명을 그래도 좀 혐오하거나 이재명 당대표를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지지해 줄 뿐이지.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총선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저는 부승찬 박사님 의견과 좀 다릅니다. 네, 뭐가요?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순간 네. 제가 너무 잘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더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왜냐 총선을 위해서는 저 당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나의 상대를 욕하는 거고 그 공격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고 예. 지지자들은 더 열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동훈 장관의 시간은 전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너무 이건 아니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상식의 수준에 야만인과 싸우려면 야만인의 마인드로 가야지. 아니 두 분 다 의견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한 먼저 말씀하세요. 또 이제 반론을 왁자지껄이니까. 왁자지껄이니까 한잔 하셨죠? 아니 박사. 저 커피 한 잔 했습니다. 한잔해요. 소주가 필요해. 오늘 달립시다. 한동훈 때문에 열받아서 이게 살 수가 없네. 이게 이 범위가 네. 뭐냐면 이제 범위가 이제 정당 정치라는 거는 이제 범위가 상당히 확장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했다는 게 왜 지지율이 안 오르나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야당의 당대표를 디스하고 법적으로 끌어들이고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네.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정말 철학 없이 이 단 하나의 소재,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 지지도를 올렸던 단 하나의 소재로 간다면 네. 국민의힘은 사라집니다. 전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무기와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갖고 있었던 가져야 될 무기는 전혀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정당 정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대통령 직을 국정 수행 정도가 낮은 거나 네.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재명만 가지고 어떤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라는 전략으로서는 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결론적으로. 공 대표님. 네. 예. 저 이쪽 편 좀 많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반박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워딩이 셀 수밖에 없는 게 한 장관 지지층이 점점 이제 오른쪽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겠죠. 오늘 뭐 유상범 전 의원이 한 장관이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요. 한 장관도 나름대로 세대 연합을 형성시켰습니다. 어떤 연합이냐면 6070 연합 형성시켰는데. 오히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부승찬 대변인 말씀에 약간 동의합니다. 제가 모 대표님 죄송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었을 때는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네. 이재명을 겨냥한 최전방 공격수였어요. 그렇죠. 이재명을 겨냥. 하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 있다는 국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은 네. 최전방 공격수에서 김건희를 지키는 최종 수비수로 역할이 바뀌어버려요.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젊은 네티즌들이 쓰는 발언 중에 우리가 보통 버튼 누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오늘 제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버튼 눌렸어.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버튼 갑자기 눌렸죠.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네. 일으키는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이 결국은 당에 투입되는 목적은 저기 야당을 겨냥한 공격수가 아니고 여사님을 지키는 일종의 사수대구나. 최후 사수대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마지막 탄약을 지금 다 소모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당에 자기가 입당하는 순간부터는 오로지 아침에도 여사님 지키고 점심에도 여사님 지키고 저녁에도 여사님 지키는 것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사실은 우리 오윤혜 선생님이 이제 옛날엔 정알못으로 유명했는데 점점 정잘못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네, 사과드립니다. 정치를 잘 모른다. 정알못.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네, 맞죠? 네. 근데 정잘못은 뭐냐면 정치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정잘알로 가고 있어요. 정치를 잘 알아요. 그 상당히. 설명을 이렇게까지 길게 하면 이 귀한 1분에 지금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설명에. 그래서 사실 한동훈이 날개를 달고 막 이제 욕을 하겠죠, 이제. 네. 더 하겠죠. 네, 더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위헌 위법 상태에서도 했는데 위헌 위법의 족쇄를 벗으니까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또 검찰 수사 정보를 가장 많이 하는 자니까 굳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보고도 받아가면서 막 돈봉투에서 부슬거리는 돈봉투에서 부슬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20명은 공범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받지 않았습니까? 막 징그러워요, 이러고 진짜. 다녔잖아요. 자꾸 성대모사네. 국민들 일부가 보기에는 재밌었어요. 독재 정권도 안 하는 캐릭터고 네. 막 야당 대표를 죽기로 결심하고 달라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진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짓을 하면 이제 뭐냐면 법무부 장관 때는 그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논란도 생기고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당 대표는 국정의 총책임자거든요. 네. 근데 맨 이재명 총리의 욕만 하고 있으면 한심한 일이 되고요. 지금 여당도 뭐 국정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도 좀 하거든요. 전 그게 너무 징그러워요. 말이라도. 얘기할 때 뒤에 민생이 곧 답이다. 민생만 챙기자. 민생하면 아니,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요. 중앙당 홍보위원회에서 이번에 네. 윤석열 45% 네.
지지율 45%까지 끌어올린다고 네. 내세운 안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네. 이산가족 상봉, 남북 문화교류. 이거 개고기 먹지 말자는 말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거는 지금 문자 왜 그대로 국민들의 니즈를 못 읽어요? 지금 왜? 그건 문자 그대로 여사님이 이제 국정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때 몰카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사님 그랬잖아요. 남북 관계. 잠잠해지면 내가 종통이라 했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그러면서 지금 술 노란- 먹고 소리 하는 거 아니죠? 노란 최고 휴지로 저희는 안 봐서 그건 대박. 몰라요. 아니 저도 안 봤는데 네. 가래 4번 뱉었습니다. 네. 근데 기관지가 자,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법무장관인데 독특하게 야당 대표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게 일부 계층에서는 재밌기도 하고 강성지층에서는 그게 통쾌했지. 통쾌했어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기자가 아니에요. 정치부자들이 묻는 것은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송영길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기자들이 이제 기자들, 다르구나. 정치부자들은요. 네. 야, 국민의힘은 무슨 비전이 있어? 그 다음에 아까 게스트 두 분 말했잖아요. 김건희 명품 수사에 어떻게 생각해? 고속도로 게이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장고 조작 주범도 김건희라고 진술하면 어떻게? 계속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만 물어보는 거예요. 야당 물어보지도 않아요, 별로. 지금 여당에 대한 질문하는 거 여당 출기자. 그럼 한동안 계속 그랬죠. 모릅니다. 언론 보도가 안 났습니다. 아, 그거 야당에도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한동훈 어제 오늘 그 여론조사에 하면요. 비호감이 62% 나와요. 누가요?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 국민적 비호감. 진짜요? 그러면은 네. 그럼 어떻게 된 게 안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골든 크로스 나왔네. 잘하면 이제 비호감 한동훈이 누가 비호감 올라가. 그냥 네, 골든 크로스. 윤석열은 회에 여행 가 있는 동안에는 열받게 안 하는데 한동훈 계속 열받게 하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그 지금 여론조사에 지지하고 응하는 분들은 그래도 정치 어느 정도는 좀 뉴스를 챙겨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응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국민들을 상대로 좀 모순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일부러 지금 시점을 했다. 사실 조금만 알고 보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네, 심리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대놓고 조롱하는 건데 그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아이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모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1도 안 보는 그런 분들이 그런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시작이 그렇죠. 어떤 점이 멋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강남에서 살고 많이 배웠고 윤석열보다는 뭔가 희망이 보이고 원래 귀족이라서 김건희는 너무 천박한데 이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막 부인도 막 집안 자체가 대대로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면 자기가 부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또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동훈은 이준석을 약간 상쇄시키는 이준석이 좀 나이가 젊고 좀 그런데 한동훈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보다 젊으니까 그런 호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에. 그러면 제가 약간 좀 고급스럽게 지금 정보를 제가 좀 약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도왕이십니다. 아더? 아도왕이고 아더왕.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네비아 왕비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란슬롯인데 네. 결국 어떻게 되냐? 기네비아 왕비와 란슬롯이 약간의 썸씽이 있다고 생각한 아도왕 때문에 그 셋 다 망합니다. 아니 저는 실제 그 영화에서 그런 아도왕 전설이 그렇게 됐나요? 원탁의 기사 그래요. 원탁의 기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가면 안 된다. 한동훈 네, 장관이 맞습니다. 비대위원장 되면 국힘을 알아서 자폭하고 폭망할 것이다. 이거 마인드 자체가 저는 예. 절대 총선을 오히려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니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동훈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이지만 윤석열, 김건희는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맞아요. 그리고 캐리어 자체가 일면 일부 MZ나 일부 강남의 어떤 계층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네. 현대오 나오고 뭐 서울대법도 나오고 뭐 와이프도 집안이 그냥 뭐 일단 다 뭐 그렇고.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착해가지고 옛날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큰 자리 된 사람들은 다 그래, 괜찮은 사람일 거야 잘하겠지. 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호감 계층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데
호감 계층 한 30%, 비호감 계층 62%인데 네. 비호감이 2배 이상 높으면 보통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그냥 해드린 거고 그런 네. 이미지를 갖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그 이미지를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온갖 윤석열, 김건희, 악행과 용산 집무실이 그동안 이준석 내쫓고 나경원 내쫓고 안철수 내쫓고 유승민 내쫓고 이번엔 김기현 또 살펴간 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는 오늘 태도로 봤을 때도 윤석열, 김건희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못할 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한 사람은 없잖아요. 국힘에서. 김기현 대표도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아무도 못했는데 아무도 못했지. 그나마 한동훈이 뭐 깐족깐족 야불야불 막 뭔가 이야기하는 분위기인데 그 한동훈이마저도 아무 말 못하는 걸 보는 순간 네. 아 저놈은 더하구나. 쟤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게 국민들에게 이제 호감 같은 계층에도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는 한마디 못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투수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민주당의 약간 정치 공작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간 명분이라든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된 건데 아니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명확히 한동훈이가 얘기한 게 대통령실의 오다겠죠. 네. 아니 뭐저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제 복심을 그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네, 전달이 된 거잖아요.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악법.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럼 당연히 거부권 그거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공천 경쟁 쪽으로 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네. 여기서 뛰쳐나올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디 뛰쳐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권 탈락한 사람들 한동훈이가 와서 비대위원장 와서 이제 휘젓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다를 받아서 필요한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윤석열은 지금 남의 칼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안 치든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김기현도 날리는 거고 나경원 날리는 거고 유승민 날리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복종심이 뛰어난 김기현을 썼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김기현도 아닌 거야. 네. 그러면 진짜 나의 완벽한 복심, 복심을? 추종자, 아바타 얘를 내려보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총선에서 결국은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로 채워서 네. 이거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저는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고 봐요. 국민의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 한동훈의 어떤 공천권 행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탄핵 쪽으로. 그럼 타이밍이요. 네. 그러면 공천 이후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까? 거부권 이후에 공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12월 27일, 28일 통과되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거부권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큼이요? 2주 이내인가 하게 돼 2주 있어요. 이내. 그럼 1월 초쯤에 하겠죠. 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분명히 당의 요청이라는 모양새를 띌 거예요. 이미 한동훈이랑 윤석열, 김건희 짠 거죠. 네. 그렇죠. 부승자 막쌤 진짜 말씀 잘했는데 믿었던 김기현이가 보니까 흔들리거든요. 네. 얘가 배신할지도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시험해봤죠. 너 당대표만 하고 의원직은 사퇴하지 마. 출마하지 마. 출마하지 마. 그랬더니 김기현이가 내가 그동안 대통령 부분에서 얼마나 있었는데 네. 제 마지막 소원이 대표직을 안 하고 의원이 되는 건데 저한테 의원을 되지 말고 나 안 해. 나 카가멜인데 나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가서도 야마 너 뒤질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주 세간에 나오는 네, 풍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에 대표직 사표를 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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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초라하게 정말 대표직을 비참하게 물러났죠. 내쫓긴 거예요. SNS에. 그래서 윤석열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비대위원장은 진짜 믿었던 김기현이마저도 이렇게 배신하는데 네. 말을 안 듣는데 한동훈이 말고는 없다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을 밀어붙이는 형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천이랑 거부권을 했어. 탄핵-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어. 그럼 1월 초잖아요. 이 제2요청권은 네. 지금 공간위를 미루고 있잖아요. 국민이 미루고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할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이나 야당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2요청권은 기한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설치된 다음에 탈락한 다음에 제2요청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총선 이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하면 안 되죠. 총선 이전에. 공천이 끝나고 공간이가 돼서 아. 막 공희준 후보, 부승찬 후보, 안진걸 후보 같은 사람들이 네. 우르르 막 떨어지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끝나면 괜찮았는데 네. 비윤이야. 아. 그래서 떨어졌어. 이 사람들 한 20-30명이. 네. 그래서 막 울분에 차 있어. 그때 민주당이 제2요청을 딱 하는 거죠. 오. 자,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네. 통과시킵시다. 다시 한번. 그럼 떨어진 사람들이 한동훈 앞서서 우리 공천 학살했다. 네. 그래, 우리도 너 한번 당해봐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상. 그런 시나리오도 있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비윤 중에 일부는 특검법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까지 하면 제2에서 저기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탄핵 국면 가는 거예요. 총선 때 심판받아서 탄핵이 되든 총선 전에 특검이 수사해보니까 정말 살벌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그것을 윤석열 집무실이 덮었다, 검찰이. 네. 검찰이 국민이 가만두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잔고 조작 터졌죠? 도로 조작 터졌죠? 그다음 명품 뇌물수수 조작도 터졌죠? 이것도 조작입니다. 왜? 용산 집무실에서 원래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집무실에서 만나면 기록 남잖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말한 몰카 공작이 말이 안 되는 게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인 게 최재형 목사냐 이 사람아? 네. 김건희가 불러들였거든요. 네, 만나기로 그리고 명품 약속을 뇌물 했죠. 보고 낼름 돌아가는 사람이 최재형이냐?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이게 대해서 답을 못해요. 앞으로도요. 알겠습니다. 계속 몰카 공작이란 말만 할 거예요. 네. 이게 그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은 국민들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네. 여론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울 경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쪽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그쵸? 높아요. 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자기의 어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테고 결국은 진짜 과반 이상이 민주당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과반이 뭐예요? 하여튼 그 이상이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지금 현직 의원들도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송영길 전 대표의 제가 구속. 한마디 더 네, 드렸습니다. 네.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가 이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인데 차별. 그 오늘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사, 옹위의 네. 뜻에 피력한 결과 그러니까 현재 한동훈 장관의 현실은 어떠냐면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커녕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떤 거냐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이에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자기가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던 박근혜와 이명박을 차례로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 광경. 그건 하나의 코미디잖아요. 코미디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커녕 기존에 있던 박근혜와 이명박의 구태 이미지까지 자기가 다 덮어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은요 민생 경제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줘야 되는데 동시에 약간의 서민적 감수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경제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더욱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민적인 좀 풍물을 좀 내비치고 싶어도 네. 한 장관은 그렇다 치고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 부인이 연봉이 1년에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1년에 2억도 아니고 20억인데 과연 그런 분이 워낙 어떠한 다른 서민적 세상이네요. 감수성이 있는 네. 걸 보여주려면 뻔하죠. 뭐 떡볶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또 떡볶이야? 그 송영길 대표 지금 전세 사는데 계속 돈봉투를 받았네 비리가 많네 이렇게 네. 비판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공 조건이 뭐냐면은요. 당내 비주류와의 어떠한 화해 내지 단합인데 네. 지금 당내 비주류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김웅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동훈을 보면은 북한 김주애가 생각이 난다. 김주애. 이건 무슨 뭐 김주애 주장이고. 네, 그렇죠. 네. 그렇처럼 지금 그 현재 여당 대변인이 자꾸만 여당 내 상황을 왜곡해 전달해 그렇지 현재 비주류는 무지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선거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첫 번째, 차별화 불가. 두 번째, 서민적 서민경제 활성화 불가. 세 번째, 당내 비주류와의 화합적 융화 불가. 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지켜보면 되겠죠. 자, 네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 아니고 별건 수사로 인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한 판사가 유창훈 판사라고 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아까도 저희 댓글에 보니까 승길 오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구속된 송영길 대표님에게 검찰이 탄압을 가하고 있다. 사모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검찰이 기소 전까지 가족 면회는 물론 책 반입이나 서신을 보내는 것까지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하면서 검찰의 만행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좀 가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 팩트 체크만 먼저 할게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은 이정근 씨라는 분의 개인 네. 비위 문제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당대회 때 이렇게 의원들한테 저기 조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50에서 좀 200만 원 줬다, 3명 줬다 하니까 갑자기 그걸로 대대적 수사를 해요. 네. 근데 거기에도 송영길이 지시했거나 송영길이 보고받았다는 증거나 진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말아야죠. 송영길 수사를 할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교수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국기문란이가 된 것처럼 불러들였어요. 맞아요. 당장 들어와 수사받아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송영길은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어쨌든 일이니까. 부조리한 문제니 책임지고 탈당도 했어요. 정치심도 지고 귀국됐고 다 포기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수사를 해달라, 기소해달라, 다른 사람 괴롭히죠 했더니 부르지도 않아요. 8개월 만에 겨우 소환했는데 알고 봤더니 핵심은 또 다른 별건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별건으로 와가지고 네.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후원한 사람들이 다 불법 정치한다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건에 네. 별건으로 간 거고요. 네. 그걸 100건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100건이요? 네, 100여 건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검찰이 얼마나 또 모진 압박을 했는지 한 분이 숨지기까지 했어요. 극단 선택됐어요. 이게 정말요? 이번에 확인됐어요. 그분이 송영길 대표님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는데 검찰이 하도 불러들여서 아마 또 압박을 했겠죠. 네. 추정컨대 이런 사건입니다. 자, 도주 우려는 없죠. 네. 제 발로 들어왔고 여러 번 자발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증거인멸도 100번을 압수했는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 증거인멸 우려로 되는 게 참고인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원래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인이잖아요. 네, 공범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괴롭혀? 뭘 물어봐? 이거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다 물어본대요. 참고인들한테 원래. 공범한테는 연락할 때 조심스럽지만 네. 참고인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구속 사유가 됐는데 그 판사님이 이재명 대표를 기각한 다음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국민의힘이라든지 네. 극우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마치 그러면 전 대표는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그냥 공격을 피해가고 균형적인 듯한 모양새를 갖춘 거 아닌가 하는 네.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20일 동안 면회도 가족 면회도 변호인 면회도 안 시켜줬다는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지금 오늘 글을 썼던데 송영길 TV에 이것도 제가 심각하게 대응할 내용이죠. 아, 그렇죠.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연구소에 먹사연. 예. 여기에 돈이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는 독립법인입니다. 네. 제가 그 구조를 잘 아는데 여러분 싱크탱크가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는 단체가 되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일단 정부나 국회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뜻 있는 단체로. 그것도 까다로워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나 기부금 공제가 그 세액공제가 되려면요. 국세청과 기재부 허락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계를 다 투명하게 공시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 후원한 사람들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후원한 거예요. 물론 송영길 대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니까 송영길 대표를 보고 후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싱크탱크는 정치인들 주변에 수천 개가 있었어요. 그동안요. 근데 이걸로 구속시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이 댓글에도 야수라님에게도 되게 답답한 것이 보세요. 한동훈 장관 20억 연봉 받는 게 뭐가 제일 멋있다라고 하십니다. 한동훈 장관 보니까 그때 무슨 세금 아끼려고 위장 전입하시고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표만큼 몇백 건 압수수색하고 털었을 때 별건 수사까지 다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자신 있으면 그때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20억 벌 수 있죠, 야수님.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부자인데 세상에 그 자동차세 채권 아끼려고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 100만 원이 아꼈대요. 네. 그런 나 교육 목적으로 전입식 그 이장제하는 사람들 차라리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부자가 100만 그런 비열한 짓을 한 사람이 남의 티끌에 대해서는 태상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진보 정도 보수를 떠나서 진짜 네. 조국 장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업무방해라고. 근데 그 교수가 그게 무슨 죄냐고 지금 나왔잖아요. 미국 교수가. 네. 한동훈 장관, 저는 한동훈 씨는요. 비디오 보면 깨질 게 또 있는데 네. 장관 따님은요. 앱 경연대회에 자기가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200만 원 주고 사서 냈습니다. 털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자, 진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네.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더 큰 죄예요. 네. 아니면 지가 내서 경연대회 내야 되는데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내갖고 준우승 했거든요. 네. 그리고 스펙에 고스란히 들어갔겠죠. 뭐가 더 큰 죄입니까? 한동훈 씨 한번 답해보세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 방식이 너무 편중되어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예. 것은 문제인 그- 건 맞아요. 그 한동훈 장관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왜 악법이라고 규정했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주된 수사지만은 다른 별건 수사도 가능한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것도 일종의 자기가 다른 사람 별건 수사를 하면 그거는 착한 별건 수사고 자기네가 다 하면 나쁜 별건 수사인데 전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전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모든 별건 수사는 다 나쁘다. 내지 모든 별건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는 요 별건 수사는 좋은 거, 요 별건 수사는 나쁜 거. 한마디로 이제 OX 변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OX 네. 변경이. 저는요. 네. 뭐 우리는 이제 군사 독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잡아가서 예. 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경험했을 때 그 공포감이 엄청나죠? 아니 저는 그때 이제 뭐 사관학교 있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공부를 잘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면 군사 독재에서는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제 고문하고 그래서 이제 박종철 같은 분도 이제 나오고 한 거였죠.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똑같은 행태인데 이제 물리적 고문이 아니라 수사라는 거를 가지고 딱 이 사람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 네. 해서 일명 이 사람들을 완전히 탈탈 털은 거죠. 탈탈 털어서 죄가 없더라도 보기 좋게 검찰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이거를 맞지. 딱 사법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도 보면 판사도 이제 법리 해석을 할 때 결국은 이 검찰이 준 이런 공소와 관련된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100% 얻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속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의 봄이 곧 1000만을 앞두고 예, 있습니다. 900만 사실 돌파했더라고요. 엄청 액션이다, 막 코믹 영화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닌데 사실 보는 내내 화가 나고 긴장도가 높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들이 왜 그 영화를 계속 찾아보고 열광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딱 검찰 카르텔 그리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답답하고 이상한 시대에 살고 네.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의 봄이 1000만 가까이 관객분들이 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셨죠? 오인혜 선생님. 당연히 봤죠. 제일 먼저 봤어요. 네. 제일 먼저 여기서 봤어요. 제가 알아요. 그 신군부 상간 살해, 쿠데타, 광주시민 학살까지 이어진 서울의 봄 2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5.17 때 다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광주시민을 수백 명 학살하고 수백 명이 실종 상태를 만들었는지 네. 저는 김성근 감독이 반드시 서울의 봄 2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서울의 봄 그다음에 이제 MZ세들이 하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신군부 세력에 이 정치 검찰 쿠데타 세력들에게는 특수회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수회. 특수회. 윤석열 한동훈이 만든 특수회. 회. 특수부
검사들이 완전히 검찰 장악하고 정권까지 찬탈한 지금 사건. 그래서 모임 이름은 하나일 아닐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들끼리 선례가 있는지는. 네. 근데 윤석열 특성상 분명히 뭔가 이름도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은 또 하나 묻는 게 뭐냐면요. 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한테 돈봉도 엄청 뿌렸거든요. 그 연말하고 명절 때 특활비 불법 부당해서 우리가 고발했는데, 자 여러분 함께 물어봐 주세요. 한동훈 장관, 나중에 이제 정치인 되면 한동훈 씨, 윤석열이 좀 돈봉도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네. 윤석열이면 분명히 지 부하들 조직관리차에서 돈봉도 엄청 썼거든요. 네. 청계산장에서 소고기 1,000만 원어치 먹었고 1,000만 원이에요. 확인된 것만. 아, 그건 확인됐잖아요. 그렇게 쓸 확인됐어요. 거면 특활비 다 없어요. 없애야죠. 우리 국민의 기밀 세금을. 수사에만 써라고 그래서 영수증 남기지 말아 했더니 명절 떡값, 그 다음에 지말 잘 듣는 애들 수고비, 상여금, 쇠고기 값으로 그걸로 쓴 게 수십억에 달합니다. 그럼 윤석열 특성상 한동훈한테 줬을까 안 줬을까요?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어디서 민주당 돈봉 사건에 입을 열어? 지는 최소 70만 원 받은 거 확인됐어요. 네. 국민 열세로 받은 거예요. 민주당은요, 누가 기부한 거 가지고 날아가졌어요. 선거운동이나 자본봉사를 챙겨라고. 물론 대의원들을 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네. 그 문제로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그것이 정치안법 위반이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사과도 했고. 네. 근데 더 심한 국민 혈세로 네, 이원석 검찰총장 70만 원 받았어요. 그것만 확인했는데 한 번 받았을까요, 이원석이가? 왜냐하면 이게 여러 차례 주거든요. 네.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지 마음에 드는 세력들한테. 네. 그럼 이원석, 한동훈 저는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보통 정치권은 전당대회 때만 그래도 몇십만 원 오가는데 검찰은 항상 전당대회 분위기 같아. 거기는 1년 역시 또 정서분석. 1년 300억. 정서분석. 저기서 보니까 검사 될 걸 그랬어? 거기는 맨날 전당대회. 그리고 또 저는 정서분석을 해줘. 정서분석. 그리고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자꾸만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강공을 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자 그대로 한동훈 비대의 목적이 뭐냐면은 본질 호도예요. 본질 호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패하는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겁니다만은 첫 번째가 수직적 당정 관계예요. 완전히 여당이 용산 출장소된 수직적 당정 관계고, 두 번째가 극우적 국정 운영 기조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방이 뉴라이트야. 다 뉴라이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인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나 그리고 이제 곧 취임할 비대위원장으로서나 수직적 당정 관계, 극우적 국정 운영 기조,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의지, 능력 없습니다. 이게 뭐 특활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어디에 쓰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어떤 사조직을 만들고, 권력 내에서 사조직을 만들고, 그런 행태들을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뭐 미국의 CIA나 뭐 우리의 국정원이나 이런 걸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왜 미국에서는 이 검찰이나 정보기관이 특활비를 제공하면서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느냐 하면요. 거기는 아무리 비밀이라는 목적 때문에 이 특활비 세목이 공개되면 이게 비밀이 누설된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한국 같은 경우는 총액만 공개하거든요. 특활비가 얼마다 총액만 공개해요.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런데, 미국은요. 뭐 8인회, 4인회, 그래서 뭐 하원 군사위원장, 뭐 정보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세목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국정원이나 검찰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식을 반만 가져와요. 그래서 돈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국정원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검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정보 활동이나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은 필요하죠. 근데 누군가는 통제해야 된다. 그 통제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검찰의 특활비나 뭐 이거 국정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국정원의 특활비도
이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부르찬 대변인 말씀드리니까요. 우리나라 검찰의 사실상 정신 세계는 자유당 시대에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선거할 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검찰은 마인드는 고무신 검찰, 막걸리 검찰 그 시대예요. 고무신 주면 좋아하고 막걸리 주면 좋아하는 검찰인데 일단은 좋습니다. 물론 특활비는 필요합니다만은 방금 쇠고기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전 그래요. 액수도 문제지만은 1,000만 원 정도면 소 한 마리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어디 사와서처럼 일단은 현재 그렇습니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예, 검찰 하나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이거예요.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서의 독립성은 검찰이 어떠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라고 독립성인 거지 검찰이 모든 국민의 통제나 아니면 의회의 어떠한 감시에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하나의 국가 위에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국가 위에 국가가. 네. 자, 오늘 채팅방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생각한 이상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 뭐 보니까 여기 채팅 안에서도 뭐 이재명은 욕설을 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모를 욕해서 욕을 한 사람과 매일 내 삶을 힘들게 해서 매일 욕 나오게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내가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는 내가 지능이 있다면은 생각을 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성숙한 시민이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토론하고 합의하고 맞춰가는 과정인 건데 미성숙하고 진짜 야욕이 가득해서 양심을 저버린 집단들이 정부 중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에는 지금 계속 지잖아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진짜 제대로 세워야 된다. 왜냐 대다수의 성숙한 우리 시민들은 싸움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윤석열 정부가 다 싸질러 놓은 똥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치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가 절대 실종되면 안 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민심을 읽어서 반드시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네? 진심 존경해. 지금 취하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맥주 한 잔밖에 안 먹고 왔어요. 이게 아니 아니 오 사장님 멘트 거의 뭐 출사표 수준인데 거의 뭐 출마 선언 저는 수준인데 댓글에 이재명 네. 대표님 비판한 분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엄연한 여론이 있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진짜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슬픈 핍진한 가정사 때문에 욕설 사태가 있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틈만 내면 양해 구하고 그때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매일 나를 네. 욕 나오게 하는 대통령을 네. 뽑을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 사장님 비교가 너무 대단하다. 그건 그거고 또 지적도 하세요. 네. 저도 이재명 대표님 비판할 때 많은데 이재명 대표 왜 국민이 못해요? 할 수 있죠. 네. 다만 지금 집권은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하고 있고 네. 그자들이 집권하자마자 고속도로 갑자기 휘고 잔고 조작의 주범인데 수사를 안 받고 네. 공공지구에서 그렇게 무조건 핸드폰도 뺏어가잖아요. 네. 저번에 뉴스타파 기자님들 봉직 기자 만나서 핸드폰도 뺏어갔대요. 근데 윤석열 처남이라는 유만한 핸드폰 3번 영장 기각하고 네. 이런 일이 100주나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자는 입만 열면 민주당 전현희 대표만 욕을 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전 사건도 어떻게 기억도 잘해. 근데 최근에 벌어진 윤석열, 김건희 비리만 물어보면 네. 그 지난 정부에서 수사에서도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매 말투가 이런 식이야.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성대모사 좀 안 했으면 예, 안 좋겠어요. 할게요. 이제 안 할게요. 힘들거든요. 네. 힘들게 해서 네. 오 사장님의 분노를 아니요. 저는 분노를 하면 싸움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돼야 되고 오늘 이제 알겠습니다. 왁자지껄 화요일 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스픽스가 거듭나기 위해서 목요일에 마지막 방송이니까 목요일 방송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오늘까지. 아니 그래도 계속 하셔야죠. 아니요. 오 사장님을 좋아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픽스가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은 광고가 또 필요합니다. 바로 더 착한 보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더 착한 보험을 통해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면 어떠실까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16366이고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이나 가족보험 한 번씩 무료로 상담받아서 점검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여기 지금 드시고 계시죠? 광화문 살롱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서 드립니다.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3만 원이고요. 쿠키는 화요일, 목요일에 정기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택배 발송까지 2,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최고급 양말을 스픽스에서 출시했습니다. 꼭 도와드려야 할 광고입니다. 오로지 스픽스의 번성을 믿고 품질 최고의 국산 양말을 만든 분의 이야기인데요. 울산 유승진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최고 품질의 스픽스 양말, 우수한 품질임에도 여전히 재고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연말 양말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픽스 스포츠 양말 특별히 1+1 19,000원에 6켤레 드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픽스몰에서 꼭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스픽스 최고급 양말이었습니다. 여기 양말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양말 이름이 없고 네. 양말이 있어야지. 스픽스 최고급 양말. 네, 스픽스 스포츠 양말입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그게 바랍니다. 생각나네.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이분은 마음이 이따가 편해야 술편안을 2 일이 봉지 잘 정도 되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지원 소장님 보니까 네. 분노가 쌓일수록 스픽스 개인기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죠. 안 예, 그러면 매일 맞습니다. 싸우잖아요. 아, 힘들어. 여러분, 예. 우리 안징원 소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분이 살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세 분 나와주셔서 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 날이 너무너무 추운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